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입니다. 요즘 각 당의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 한창입니다. 뉴스 많이 보실 텐데요.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젊은 사람 없지? 아, 진짜 나이 든 사람 좀 지겨운데 좀 새로운 얼굴 없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각 당, 모든 당들이 청년 정치, 청년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정말 입이 닳도록 합니다. 근데 막상 지금 30대, 40대 후보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민주당조차도 지금 20대 총선 공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지금 30대, 40대 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뒤떨어진 정치 감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1000명 넘게 있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한 20, 30대 생각하시겠죠. 40대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40세 이하 2030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 자유한국당에서 4.9%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에는 20대는 한 명도 없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천 심사가 끝나고 나면 본선에 나오는 2030 후보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9명, 한국당에 32명이 지금 공천 신청을 했는데 2030이 이 중에서 경선이나 내부 경쟁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후보가 한 자릿수 아니면 아예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가능성이 지금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금 30대 국회의원 딱 비례대표 3명밖에 없습니다. 세 분 다 여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자유한국당 신보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왜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 정치권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몇 살로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2030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각 정당에 청년 정치인 한 명도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국회의원 3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청년은 지금 주요 정당에서는 주로 45세 얘기합니다. 왜 45세냐? 50세까지 청년 가산점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40세 하면은 좀 힘드니까 45세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 45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제 청년을 이제 우대한다는 그 얘기를 좀 해야겠죠, 정당들이. 그래서 가산점 부여합니다, 공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0에서 25%까지 부여를 하고요. 이제 29세 이하는 25% 이제 경쟁 후보가 어떤 지지율이나 무슨 점수를 얻었다면 29세 이하에게는 25% 이상 더 준다는 거죠, 점수를.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해라, 점수로 경쟁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29세 이하 어차피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최연소 공천 신청자 이제 지었고요. 38세였습니다. 1983년생 4명이 있었는데요. 그 적격 심사를 통과한 45세 이하가 41명입니다. 이 적격 심사가 통과했다는 건 정말로 큰 죄가 없다 뿐이지 지금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민주당은 이들 청년 정치인한테 가산점도 주고 기탁금과 등록비도 깎아줍니다. 이런 거 다 내야 이제 공천 신청할 수 있죠. 깎아주고 공천이 이제 확정되면 선거 자금을 대출해 줄 수도 있다. 이제 별의별 방안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경선 비용도 이제 젊은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그런 여러 가지 가산점이 있습니다. 득표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점수라거나 이런 거를 가산점을 주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청년 정치인, 신인 그런 분이 현역 정치인과 경선이나 이런 여론조사에서 붙으면 당연히 불리한 데다가 50%는 줘도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형우 공관위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는 사실 현실성이 너무 없다. 어떻게든 좀 확실하게 좀 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청년 후보가 공천 받는 거는 사실상 그냥 전략 공천이나 정말 유명한 사람 꽂아 넣기가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죠. 민주당의 한 이제 예비 후보, 38살 예비 후보가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가 지금 계층별, 세대별 이걸 하자고 청년도 하고 장애우도 다 비례나 영입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각 직능 단체, 노동자들 이런 것들 다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맨날 중요하다 하면서 아무것도 지금 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이 꼰대들 때문에 30대 정치인이 나올 수 없는가?
사실 그게 아닙니다. 30대 정치인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이제 386이 영입 많이 됐죠. 386,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분들이 다 그때 국회의원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영입된 사람은 뭐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오영식 이런 분들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제도권으로 다 들어와서 국회의원 했고요. 그때 이제 소장파로 불렸던 뭐 오세훈 변호사, 원희룡 변호사, 남경필 의원 이런 사람들 다 30대에 배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여성 의원들 있죠. 영입돼가지고 잘 하고 있는 뭐 추미애, 나경원, 이혜훈, 이현주 이런 분들 다 40 전후에 39, 40, 41 이럴 때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언젠가부터 30, 40대 국회의원 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비례대표가 아닌 이상. 왜 이런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당 차원이나 뭐 정치권에서 이게 의지만 있으면은 30대 국회의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당 내부의 문제인지 사람들의 뭐 유권자의 문제인지는 아직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당 내부에서 지금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좀 위험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자꾸 묻히고 있으니까요. 그 민주당 뭐 전국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뭐 젊은 후보들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기자회견도 열고 뭐 보고서도 쓰면서 와 전체 어떻게 이제 공천 신청자 중에 2030이 이렇게 없느냐 왜 신청 안 하냐고 물으시면 좀 곤란한 게 아니 안 되는데 신청하면 뭐합니까? 당 분위기가 딱 봐도 2030 아무도 공천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신청을 할 이유 돈 내가면서 뭐 기타금 내가면서 신청하고 경선하면 또 돈 들죠. 그리고 면접하려면 또 이것저것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예 시도조차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당에서는 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청년 정치인을 지금 약간 잘라내고 싶은 사람이나 너무 오래된 사람, 좀 지겨운 이런 정치인들의 지역에 경선을 붙이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청년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나 경선을 하면은 불리하거든요. 경선이라는 거는 어차피 당원 조직이 필요한 거고 여론조사는 인지도 조사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냥 총알바지로 쓰려는 거 아니냐. 전략공천, 청년 전략공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노쇠한 여의도 정치 이런 걸 좀 바꾸자고 하는데 당에서 사실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죠. 근데 이런 걸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이런 불만 굉장히 많은데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천을 가만히 있어도 받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싫은 소리까지 해가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 목소리를 뭐 높이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야당, 자유한국당이 더 꼰대 정당인 것 같은데 여기는 오히려 30대 당협위원장 그리고 30대 공천 신청자 더 많습니다. 많기도 하고 20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초에 좀 사고 당협 위원장이 좀 많아지면서 오디션을 했습니다. 그때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가면서 그 슈퍼스타 K처럼 뭐 오디션 하겠다. 그 1대1로 뭐 생방송으로 붙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 되게 많은 30대, 40대 위원장들이 지역구로 이제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지역구 관리, 지역구를 다 내놓고 당협위원장에 지금 다 사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당협위원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상징적인 분이 한 명 있는데요. 조직부총장, 지금 자유한국당의 조직부총장이 43세입니다. 이 원영석 부총장은 공천관리위의 간사를 맡기도 했고요. 이분이 좀 이제 젊은 78년생이죠. 이분이 이제 본인도 부산에 출마를 했는데 공천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조직부총장이니까. 그래서 좀 젊은 층의 좀 뜻을 좀 대변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이제 한국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정치의 중심, 이분의 입장은 정치의 중심은 지금은 86이죠. 86이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주류로 형성하고 있으니까 497 세대, 40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 세대로 지금 주도권이 좀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넘어가도 우리 정치가 굉장히 쇄신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50대, 60대, 뭐 60대가 주류로 지금 국회나 뭐 이런 걸 정치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정치의 쇄신이라던가 뭐 이런 것을 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뭐 진보정당이나 군소정당에서는 젊은이들이 당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더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인재풀이 거대 정당보다는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선거법이 바뀌면서 군소정당이 훨씬 비례대표를 내는데 좀 더 유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에서 20대, 30대 이런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정의당에 있는데 정의당 뭐 심상정 대표는 그러죠. 45세가 무슨 청년이냐. 청년이라면 최소 30세까지는 안 하더라도 35세 이하는 돼야지. 우리 35세 다 비례대표에 공천한 35세 이하. 이게 정치에서 지금 소외돼 있는 우리가 이렇게 정치권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는 그런 세대를 35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이분들에게 비례대표를 뭐 몇 석이라도 다 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40대가 이번에는 조금은 억지로라도 사실 뭐 능력이 없는데 40대, 30대 이렇다고 해서 뽑아주고 이럴 필요는 물론 없지만 다 뭐 5, 60대와 능력도 비슷하고 그리고 좀 더 젊은 감각을 갖고 있는데 기득권층에 밀려서 제도권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거는 어떻게든 누구라도 좀 깨줘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YS나 DJ가 젊은 사람들 더 끌어들여서 지역구 주고 비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물갈이를 많이 하는 이런 방법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거대 정당들이 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좀 안타깝고요. 청년 정치인 육성하려면 그 내부 육성 있고 외부 영입 있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우리 정치권이 못하고 있는 게 둘 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 영입 이번에 그 영입 인재들 중에 청년층 꽤 많죠. 뭐 IT 기업인 그리고 뭐 감동을 줄 수 있는 뭐 소방관이 있었고 여러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종건 씨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치 좀 관심이 있다거나 좀 이렇게 해볼래 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2세 정치인이거나 운동권이거나 아니면 욕심만 뭐 이제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좀 괜찮은 청년 인재를 뽑아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하는 게 사실 정치권 인재 영입 팀의 뭐 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좋은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도 정치권이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뭐 여의도 연구원장 하던 김세현 의원도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분도 이제 72년생이고 497 세대인데 당과 국회 보좌진이나 이런 뭐 그 당직자들만 봐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 많고 감각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똑똑한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뭐 제도권으로 유입시킬 장치가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이런 장치가 어디에도 당 내에도 외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아까운 인재들이 그냥 맨날 보좌역만 하다가 사라지는 것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497이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대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정치인으로 성장 다 했고 미국에서도 뭐 30대 이런 분들도 지금 다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X세대에서 이제 특징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497 세대는 지금 그렇게 뭐 국회에서 두각을 크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학을 다녔고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고 IMF 전까지 좀 유복한 생활을 이제 비교적 뭐 경제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투쟁력도 부족하고 좀 악착 같음도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5, 60대는 사실 지금 40대 70년대생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 60대가 쟤네들한테는 맡길 수가 없어. 너네는 왜 이렇게 개인적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기득권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40대를 키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497도 많다는 겁니다. 40대도 나이 많다. 밀레니얼 세대 나와야 된다. 8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 이제 2000년은 이제 다 밀레니엄을 다 겪은 세대. 그러니까 한 80년대 초반 정도. 그때 이제 대학도 다니거나 뭐 고등학생이거나 이런 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한 30대 돼서 우리 사회의 주축을 또 형성하고 있죠. 이런 분들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야 정말 세대 교체되고 정치 이제 쇄신되고 그리고 뭐 정치 혐오하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젊은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밀레니얼 세대를 정치권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되면은 30대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5, 60대에 좀
그 사회적 가치 이런 것도 좀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권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어디서나 지금 20대 국회 좀 이상했다. 바뀌어야 된다. 물갈이 싹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는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청년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번 뭐 공천 전국이나 영입 전국을 보면서 조금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공천에서라도 아니면 추후 추가 영입을 통해서라도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제도권 정치로 유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